럭셔리 자동차 감가상각의 현실. 지금 중고차 매장에는 주행거리 5만 마일도 안 된 럭셔리 차량 4대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가죽으로 둘러싼 실내, 마사지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갖췄는데 가격은 풀옵션 혼다 시빅과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차들을 그냥 지나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구매자가 감가상각의 계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럭셔리 중고차 시장을 지켜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3년 된 토요타 캠리에 3만 5천 달러를 쓰면서 바로 두 줄 옆에 원래 가격이 7만 2천 달러였던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이 2만 4천 달러에 놓여 있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매장, 같은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차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이해하면 앞으로는 차를 살 때 절대 과하게 돈을 쓰지 않게 됩니다. 이 4대의 차는 비싸 보입니다. 실제로 비쌌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럭셔리 자동차의 감가상각은 너무나 잔혹해서 첫 번째 오너는 출고 후 3년 동안 단지 차를 몰고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3만에서 4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당신은 싼 차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금융 실수를 할인된 가격에 사는 것입니다. 탑1 링컨 컨티넨탈 2017년부터 2020년 이 목록의 네 번째 차는 제가 지난 2년 동안 직접 3명에게 추천했던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3명 모두 주차장에서 이 차가 몇 년식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생산된 링컨 컨티넨탈입니다. 이 차는 지금 가격으로 팔리면 안 되는 차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링컨 컨티넨탈은 포드가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에 맞서기 위해 내놓은 답이었습니다. 이 차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400마력을 내는 3.0리터 V6 트윈터보 엔진, 퍼펙트 포지션이라고 불린 30방향 조절 마사지 앞좌석, 후륜구동 성향을 살린 사륜구동 플랫폼, 그리고 당시 독일 럭셔리 세단과 실제로 경쟁할 수 있었던 실내까지 갖췄습니다. 카이엔 드라이버는 이 차를 수십 년 만에 나온 최고의 링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드 앤 트랙은 당시 BMW TBM 시리즈의 어떤 시트보다도 컨티넨탈의 시트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형 컨티넨탈 블랙 라벨 풀옵션의 원래 가격은 7만 9천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0마력 트윈터보 V6를 얹고 주행거리 5만 마일 이하인 2018년형 컨티넨탈 리저브 상태 좋은 차량을 2만 1천에서 2만 6천 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400마력 트윈터보 마사지 시트, 그런데 2만 6천 달러 이하입니다. 이 차가 이렇게 싼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포드가 2020년에 컨티넨탈을 단종시켰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가 단종되면 사람들의 가치 인식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단종이라는 말을 버려진 모델로 받아들입니다. 부품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고 브랜드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그런 걱정은 대부분 과장입니다. 컨티넨탈에 들어간 3.0리터 에코부스트 V6는 포드와 링컨의 여러 모델에 쓰인 같은 엔진 계열입니다. 부품 수급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포드 딜러십은 지금도 이 차들을 정상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이 엔진과 맞물린 6단 셀렉트 시프트, 자동 변속기는 포드 라인업 전체에서 100만 대가 넘는 차량에 사용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조심해야 할까요? 3.0리터 트윈터보 엔진은 5,000에서 7,500마일마다 합성유 교환이 필요하고 관리가 소홀했던 차를 잘 봐주지 않습니다. 차량을 확인할 때 오일 게이지를 뽑아보세요. 오일이 짙은 갈색이고 거칠게 느껴진다면 누군가 관리를 대충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일이 맑은 호박색이고 깨끗하다면 관리가 잘 된 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차량이라면 그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링컨은 에어 서스펜션을 옵션으로 제공했습니다. 승차감은 훌륭하지만 에어 스트럿 교체 비용은 한쪽당 600에서 900달러 정도입니다. 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한쪽으로 내려앉는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가격 협상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차는 누구에게 어울릴까요? 좋은 레스토랑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 어울립니다. 컨티넨탈은 긴 보닛, 격식 있는 실루엣,
그리고 2배 비싼 채서도 보기 어려운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다. 1년에 1만 5천 마일 정도 운전하면서 2만 5천 달러 이하의 돈으로 매일 부유한 느낌을 받고 싶다면 이 차가 바로 그 답입니다. 톱2 캐딜락 CTX 2026년부터 2020년 세 번째는 캐딜락 CTX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캐딜락은 BMW U7 시리즈와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의 영역에서 정면으로 싸우기 위해 이 차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플래그십 프로젝트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CT6 플랫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차체는 64%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경쟁 플래그십 세단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실내에는 지금도 오디오 애호가들이 이야기하는 34스피커 보스 파나라네이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해 앞좌석 등바디에는 태블릿까지 내장됐습니다. 3.0리터 V6 트윈터보 모델은 4R 4마력을 냈습니다. 로드 앤 트랙과 카 앤 드라이버 모두 이 차를 상당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2019년형 CT6 플래티넘 풀옵션의 원래 제조사 권장 소비자 가격은 8만 8천 달러가 넘었습니다. 현재 3.0리터 트윈터보 V6와 주행거리 6만 마일 이하인 2018년형 CTEX의 평균 매물 가격은 2만 4천에서 3만 2천 달러 사이입니다. 이 차는 4년 만에 5만 달러가 넘는 가치를 잃었습니다. 럭셔리 자동차 기준으로 봐도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차가 매장에 남아있을까요? 제너럴 모터스가 2020년에 이 차를 단종시켰고 캐딜락이라는 브랜드가 스타투스를 중시하는 시장에서 독일 럭셔리 브랜드만큼 강한 인식을 얻는데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차에 BMW 배지가 붙어 있었다면 5만 2천 달러에 바로 팔렸을 겁니다. 하지만 배지는 캐딜락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책에 미안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CT6의 알루미늄 중심 차체 구조는 제규어 XJ나 아우디 A8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고급 엔지니어링 접근 방식입니다. 싸게 만들기 위한 편법이 아닙니다. 무게를 줄이고 주행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프리미엄 설계 선택입니다. 그리고 34스피커 보스파나라네이 오디오 시스템. 2만 5천 달러짜리 차 중에서 이런 사운드 경험에 가까이 가는 차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물론 솔직하게 말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CT 믹스가 완벽한 차는 아닙니다. 3.0리터 트윈터보 엔진은 초기 생산 모델인 2016년과 2017년형에서 밸브 스프링 고장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이 문제에 대해 기술 서비스 게시문을 냈습니다. 따라서 2018년형 이후 모델을 노리는 것이 좋고 이전 연식이라면 밸브 스프링 교체 기록이 문서로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7년 이후 모델에 들어간 10단 자동 변속기는 훌륭합니다. 이전에 8단 변속기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가벼운 가속 상황에서 떨림이 보고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정비 기록을 확인하세요. 특히 3.0리터 자연흡기 VGC가 들어간 2018년 또는 2019년형 CT 몇기는 기계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이며 현재 미국에서 가장 저평가된 차량 중 하나입니다. 이 차는 누구에게 어울릴까요? 중간 트림 토요타 캠리 가격으로 크고 당당하며 잘 설계된 미국식 럭셔리 세단을 타고 싶은 사람에게 어울립니다. 8만 8천 달러짜리 자동차 엔지니어링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다면 지금 이 차가 그 경험에 가장 저렴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길입니다. 투어프셈 볼보 S9종 2017년부터 2019년 두 번째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볼보 S9식입니다. 문을 열면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밝은 스웨덴식 우드 트림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시트는 볼보가 파인 나파 가죽이라고 부르는 소재로 감싸져 있는데 단순히 매끈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가죽입니다. 중앙 콘솔의 크리스털 기어 셀렉터는 빛을 받으면 마치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12인 3인치 운전자 디스플레이와 9인치 세로형 터치스크린도 갖췄습니다. 대부분의 제조사가 제대로 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만들기도 전부터 볼보는 자체 소프트웨어로 이런 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볼보의 디자인 책임자였던 토마스 잉겐라트는 S9싱을 스칸디나비아 럭셔리의 현대적 해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과장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차의 실내는 지난 10년 동안 만들어진 세단 인테리어 중 가격대를 막론하고 가장 아름다운 축에 들어갑니다.
2018년형 S고냉 T6 인스크립션의 원래 제조사 권장 소비자 가격은 6만 4천에서 6만 8천 달러였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5만 5천 마일 이하인 2018년형 S형 T6 상태 좋은 차량은 2만 2천에서 2만 8천 달러 사이에 거래됩니다. S90은 볼보의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을 사용합니다. T6 트림에서는 2.0리터 4기통 엔진이 터보차저와 슈퍼차저를 동시에 사용해 316마력을 냅니다. 이상한 엔지니어링 조합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잘 작동합니다. 슈퍼차저는 낮은 회전수에서 즉각적인 토크를 제공하고 터보차저는 높은 회전수에서 출력을 쌓아 올립니다. 그 결과는 힘겨운 4기통이 아니라 자연흡기 V6처럼 부드럽고 여유 있는 가속감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S90은 메인 배터리 외에 12V 보조 배터리를 따로 사용합니다. 이 보조 배터리가 수명을 다하면 보통 8만에서 10만 마일 부근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상한 전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경고 등 인포테인먼트 멈춤, 일부 시스템의 일시적 작동 중단 같은 증상입니다. 독립 볼보 전문 정비소에서 교체하면 약 350달러 정도입니다. 잘 알려져 있고 예측 가능하며 비교적 저렴한 문제입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 협상 카드로 쓰면 됩니다. 또한 1만 마일마다 완전 합성유와 볼보 승인 오일로 교환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드라이브 E 엔진은 정밀하게 만들어진 엔진이라 관리에서 지름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그만큼 보답합니다. T5 트림은 250마력의 2.0리터 터보 엔진만 사용하지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상태 좋은 매물이 1만 8천에서 2만 2천 달러 정도입니다. 출력은 조금 낮지만 같은 수준의 아름다운 실내와 볼보의 안전 시스템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시티 세이프티, 자동 긴급 제동, 그리고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 보조 기능인 파일럿 어시스트까지 포함됩니다. 2017년에 이 가격대 차량에서 이런 기능은 거의 공상과학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차는 누구에게 어울릴까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좋은 취향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어울립니다. S90은 과시의 정반대에 있는 차입니다. 조용하고 자신감 있는 표현입니다. 알아보는 사람은 바로 알아봅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이 신경 쓸 대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톱4 제네시스 G8C 2017년부터 2022년 1위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네시스 G8C입니다. 저는 이 차가 현재 미국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럭셔리 중고차인 이유에 대해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차 자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네시스는 현대의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현대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직도 2003년형 기본형 엘란트라를 떠올립니다. 모터 트렌드가 올해 최고의 신형 럭셔리 세단이라고 평가한 차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카엔 드라이버의 연속 비교 테스트에서 BMW 다수 시리즈와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를 이긴 차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현대와 진짜 럭셔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식의 불일치가 당신에게는 금융적 기회가 됩니다. 먼저 숫자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왜 이 숫자가 현실인지 설명하겠습니다. 2019년형 제네시스 G8 스포츠 365마력을 내는 3.3리터 V6 트윈터보. 원래 가격은 5만 8천 달러였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5만 5천 마일 이하의 상태. 좋은 차량은 2만 3천에서 2만 9천 달러 사이에 거래됩니다. 4년 만에 3만 달러가 빠진 셈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실질적으로 크게 늙지 않았습니다. 외관만 봐도 G80은 충분히 시선을 끕니다. 긴 보닛, 역동적인 비율, 방패 형태의 그릴 디자인은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이 차는 2만 3천 달러짜리 차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2만 9천 달러짜리 차처럼도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신차 가격이 거의 6만 달러였던 줄럭셔리급 이그제큐티브 세단답게 보입니다. 3.3리터 V6 트윈터보는 단순히 다른 회사 플랫폼에서 가져온 엔진이 아니라 제네시스 자체 개발팀에서 나온 엔진입니다.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사용해 변속이 부드럽고 빠릅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 많은 유럽 경쟁차에서 볼 수 있는 건식 듀얼 클러치와 달리 저속에서의 떨림이나 망설임에 훨씬 강합니다. 초기 DCT 시스템들이 업계 전반에서 겪었던 문제를
비교적 잘 피한 셈입니다. 여기서 제네시스가 중고 럭셔리 시장에서 유럽 브랜드와 갈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제네시스의 5년 6만 마일 기본 보증과 10년 10만 마일 파워트레인 보증은 첫 번째 오너에게만 붙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따라갑니다. 제네시스 딜러에서 인증 중고 G80을 구매하면 이 가격대에서 BMW, 메르세데스, 아우디 딜러가 절대 맞춰주기 어려운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매 계산법을 완전히 바꿉니다. 2만 5천 달러짜리 보증 끝난 럭셔리 세단을 사면서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6만 달러짜리 신차였던 차량을 여전히 보증이 남아있는 상태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실제 유지비도 중요합니다. G80의 앞뒤 브레이크 패드는 독립 정비소 기준으로 1380에서 780달러 정도입니다. 완전 합성유 오일 교환은 90에서 120달러 정도입니다. G80은 현대와 같은 기본 서비스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품 공급이 넓고 독립 정비소도 플랫폼에 익숙하며 일상적인 정비에 유럽 럭셔리 브랜드 수준의 공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중고 G80을 볼 때는 먼저 VIN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세요. 2017년부터 2019년 일부 모델은 엔진 오일 압력 시스템 관련 리콜에 포함됐습니다. 수리 자체는 보장되는 항목이지만 실제로 완료됐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스포츠 트림의 후륜 조향 장치를 확인하세요. 주차장에서 저속으로 부드럽게 조향해 보세요. 갈리는 소리나 뻣뻣한 느낌이 있다면 뒤쪽 액추에이터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파노라마 선루프 레일을 확인하세요.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에서는 간혹 걸림 현상이 보고됐습니다. 시승 중에 선루프를 3번 열고 닫아보세요. 이 차는 누구에게 어울릴까요? 비즈니스 미팅, 첫 데이트, 가족 모임에 도착해서 5만 5천 달러를 쓰지 않고도 존중받는 느낌을 주는 채서 내리고 싶은 사람에게 어울립니다. 저는 이 차를 추천했을 때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2019년형 G80 스포츠와 2019년형 BMW 542를 나란히 비교해 보여주었습니다. 비슷한 출력, 비슷한 기술, 비슷한 실내 품질 수준. G80은 24,500달러였습니다. BMW는 44,000달러였습니다. 그는 G80을 샀습니다. 3주 뒤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새 차냐고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럭셔리 자동차 감가상각에서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핵심입니다. 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죽이 얇아진 것도 아닙니다. 선루프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열립니다. 엔진은 여전히 힘차게 밀어붙입니다. 바뀐 것은 가격표의 숫자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차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시간과 인식 때문에 떨어진 것입니다. 최종 정리와 시장 조언 이 네 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링컨 컨티넨탈은 2만 6천 달러 이하로 400마력과 미국식 플래그십 세단의 존재감을 제공합니다. 캐딜락 시티시크는 3만 달러 이하로 알루미늄 차체, 34스피커 오디오, 트윈터보, 이그제큐티브 세단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볼보 에센싱은 2만 8천 달러 이하로 해당 연식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칸디나비아식 실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80은 2만 9천 달러 이하로 BMW와 경쟁할 수 있는 럭셔리 세단, 보증, 그리고 시선을 끄는 외관을 제공합니다. 이 차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매장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매자들이 이미 지나간 감가상각을 두려워하거나 더 이상 그 충성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배지에 지나치게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압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차량들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딜러들은 그 차들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차들입니다. 그 영상은 다음 주에 올라갈 예정이고 다음 중고차 매장에 가기 전에 꼭 보게 될 겁니다. 탈 가치가 있는 차를 타세요. 잘 관리하면 그 차도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숨겨진 럭셔리 중고차 시장 분석이 중고차 매장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감춰왔던 자동차 역사와 시장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드라이브에 현명하게 투자하세요. 고급차 가치를 찾아내는 다음 보물지도는 곧 공개됩니다.